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과학과 미래, 과제 2 읽고 토론하기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삶을 해롭게 하는 과학기술은 뭐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바꾼 것도 많지만 위험한 요소들도 많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인간의 지능이나 감정을 옮길 수 있는 과학기술이 개발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오늘 인간 지능과 감정 등을 옮길 수 있는 과학기술 개발 전망에 대한 본문을 함께 읽고 토론해 봅시다.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교재 105쪽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105쪽 부분 그림을 봐주세요. 자,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자, 어떤 과학기술일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의 두뇌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죠? 자, 바로 제목 살펴보겠습니다. 2050년쯤이면 몸은 죽어도 정신은 영생? 영 박사, 사람의 두뇌 다운로드해 저장. 자, 영생이란 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목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가능한 과학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2050년쯤의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사람의 두뇌 다운로드해 저장하는 기술이죠. 자, 가능해지는 것은요? 자, 이 기술로 인해 가능해지는 것은 바로 몸은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이야기할 과학기술에 대해 살펴봤고요. 단락별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단락 단어 확인입니다. 불멸, 도래하다. 내용 확인입니다. 질문에 답해 주세요. 자, 언제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죠? 2050년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누가 예측한 이야기입니까? 누가 예측한 과학기술입니까? 네, 바로 영국 최대 통신 그룹 브리티시 텔레콤의, 자, 이건 회사 이름이에요.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미래학 팀장인 이언 피어슨 박사가 예측한 기술입니다. 이언 피어슨 박사. 자, 그리고 어떤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앞부분에 나오죠? 몸은 죽어도 정신은 죽지 않는 기술입니다. 우리 이미 제목에서 찾아봤었죠? 자, 다음 2단락 단어 확인입니다. 정서. 자, 피어슨 박사의 예측을 보도한 매체는 어디입니까? 네, 바로 앞부분입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일요판 옵서버. 그냥 피어슨 박사의 예측을 보도한 신문, 잡지 같은 것입니다. 자, 피어슨 박사가 예측한 기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바로 뒷부분, 이 부분 봐주시면 됩니다. 45년 안에 사람의 두뇌를 기계에 다운로드해 사람이 죽더라도 두뇌 속 정보와 정서는 슈퍼컴퓨터에 저장돼 영원히 살아남게 되는 기술입니다. 사람의 두뇌 저장 기술이죠. 간단히 말하면요. 두뇌 속의 정보와 기억, 정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컴퓨터에 남아있게 되는 기술입니다. 다음 3단락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단어, 수혜자, 보편화되다, 내다보다. 내용 확인입니다. 질문에 답해 주세요. 언제쯤 보편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까? 자, 보편화가 된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바로 2075년이나 2080년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다음 3단락 두 번째 부분. 단어 확인입니다. 맘먹다, 갖추다. 내용 확인입니다. 두뇌 저장 기술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을 예로 들었습니까? 네, 일본 소니사의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3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게임기 이름이죠. 플레이스테이션 3. 자, 이 플레이스테이션 3은 어느 정도까지의 과학기술을 입증했다고 했습니까? 네, 바로 인간 두뇌의 1%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언제쯤이면 인간의 뇌와 비슷한 수준의 기계가 개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까? 네,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5가 나올 때쯤이라고 했습니다. 네, 두뇌 저장 기술이 그냥 먼 나라 얘기는 아니다. 정말 실현될 가능성이 큰 과학기술이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붙인 문단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4문단입니다. 단어 확인입니다. 조종, 추락하다, 사력을 다하다, 회의적. 자, 15년 안에 개발될 과학기술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감정을 느끼는 컴퓨터라고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자, 피어슨 박사는 이러한 과학기술 발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입니까? 아니죠. 반대인 바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위험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1단락부터 4단락까지 내용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은 읽기 후 활동들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재 106쪽입니다. 1번. 이 기사에서 말하는 불멸의 시대란 어떤 시대를 말합니까? 2050년쯤이라고 예측되는 인간 두뇌를 다운로드해 저장해 몸은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는 과학기술이 개발되는 시대를 말하는 거죠. 자, 불멸, 영생, 죽지 않는 것, 같은 단어, 동의어입니다. 계속해서 2번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말하는 말하기 연습 되겠습니다. 선택 1은 두뇌를 저장해 정신을 영원히 살려두겠다 하는 사람들이고요. 선택 2, 두뇌 저장을 선택하지 않겠다 라는 선택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선택 하시겠습니까? 자, 먼저 두뇌 저장 기술을 선택하는 선택 1에 해당하는 사람들 말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두뇌 저장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때문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몸은 이별하지만 두뇌 저장 기억들이 살아있다면, 남아있다면 완전한 이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인류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의 두뇌가 만약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다면 네, 우리 인류의 삶이 더욱 윤택해졌을 것입니다. 더 좋아졌을 겁니다. 자, 두뇌를 저장해 둔다면 이후 인류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선택 1, 두뇌 저장 기술을 선택하겠다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봤던 노트 테이킹 내용들 바탕으로 말해볼 건데요. 첫 번째, 선택에 대한 주장을 말해주고요. 두 번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까 노트 테이킹 했던 이유 1 붙여보고 세부 설명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유 2, 아까 노트 테이킹 했던 두 번째 부분에 세부 설명 또 붙여서 말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결론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화면 봐주시고요. 자, 주장입니다. 자, 만약 두뇌 저장 기술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을을 선택하겠습니다. 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죠? 네. 만약 두뇌 저장 기술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두뇌 저장 기술을 선택하겠습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유의 세부 설명 붙여보겠습니다. 이유 1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때문임. 자, 몸은 이별해도 두뇌의 기억들이 남아있다면 완전한 이별이 아님. 자,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요. 붙여줘 보겠습니다. 첫째로, 왜냐면 우리 두 가지 이유 말할 거니까요. 자, 첫째로, 두뇌 저장 기술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완전한 이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게 되면 헤어진다는 생각 때문일 건데, 이 기술로 몸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되 두뇌 기억들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유 2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유 2는요. 앞에다가 둘째로, 또한, 게다가 등의 연결 표지 붙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유 2는 이거죠. 자, 만약에 인류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의 두뇌가 저장되어 있다면 인류의 삶이 더욱 윤택해졌을 것임. 자,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두뇌를 저장해 둔다면 이후 인류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유 2 앞에 둘째로, 또한, 게다가. 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나 붙여주시고요. 자, 저는 또한 사용해 보겠습니다. 또한, 저장된 두뇌 기억은 역사적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인류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의 두뇌가 저장되어 있다면 인류의 삶은 더욱 윤택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뇌를 저장해 둔다면 이후 인류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두뇌 저장 기술 찬성합니다. 이거죠. 결론, 마지막 정리하는 문장들 앞에다가 따라서 붙여주면 좋죠? 네, 저는 두뇌 저장 기술이 개발된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선택 2번, 두뇌를 저장하지 않겠다 하는 친구들 말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노트 테이킹입니다. 자, 그 이유들은요. 자연스러운 인류 순환 방법이 아니라는 데서 찾을 수 있죠. 자,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야지 또 다음 세대로 순환이 계속되겠죠. 자, 그런데 앞선 세대들의 두뇌 기억이 그대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아무래도 다음 세대들의 사고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죠.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비싼 비용에 의한 양극화가 아마 심화될 것입니다. 보편화되기까지의 비싼 비용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되겠죠. 부자들만의 선택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민층이나 소외계층의 상실감이 증가돼서 결국 사회 불균형을 가지고 올 것이고 갈등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두뇌 저장 기술 선택하지 않겠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주장부터 결론까지 똑같은 포맷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1. 주장입니다. 나는 두뇌 저장 기술 선택하지 않겠다. 어떻게 말해줄 수 있죠? 네, 만약 두뇌 저장 기술로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면 저는 두뇌 저장 기술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유 1, 노트 테이킹 부분 봐주시고요. 자, 이것들 잘 정리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두뇌 저장 기술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들로의 세대 교체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인류의 자연스러운 순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없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이루어내야 하는데 전 세대의 두뇌 기억 및 감정이 저장돼 있다면 세대 교체에 분명 지장을 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유 2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유 2 앞에 게다가로 한번 붙여줘 볼 거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게다가 두뇌 저장 기술은 비싼 비용에 의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 기술이 보편화되기까지 비싼 비용 때문에 부자들만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서민층, 소외계층은 상실감이 커질 것이고 이는 곧 사회 문제로 연결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서 저는 두뇌 저장 기술이 개발된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 선택에 대한 자기의 주장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유와 함께. 자, 다음 3번입니다. 인간의 두뇌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느낄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한다면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은 이러한 로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음 빈칸을 채우고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역시 토론, 말하기 연습입니다. 자, 역시 양면의 효과가 다 있겠죠? 긍정적인 효과, 좋은 효과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효과, 네, 좋지 않은 결과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와 감정을 가진 로봇의 긍정적인 효과, 바로 첫 번째,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경찰관, 소방관들, 가끔 위험에 많이 노출돼서 다치잖아요. 자,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 로봇이 대체될 수 있겠죠. 특히나 감정을 가진 로봇이라면 더욱더 열심히 인간을 위해 이러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의료 봉사가 가능하겠죠. 자, 인간의 두뇌, 의사와 똑같은 두뇌를 갖고 있고 자,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의 감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불쌍한 감정도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의료 쪽 서비스예요. 자, 그리고 노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노인 혼자 생활하기가 힘들 텐데, 자, 이러한 두뇌와 감정을 가진 로봇이 있다면, 네, 노인을 돌봐줄 수도 있겠죠. 자,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로봇을 활용하면 사람들이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역시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로봇을 사려면 일단 비싸겠죠. 부자들은 누리고 서민층이나 소외계층은 역시 소외당하고 자, 이런 불만들과 갈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세계의 양분화 이거 좀 무섭죠? 자, 인간은 인간끼리, 로봇은 로봇끼리 자, 그냥 로봇도 아니에요. 인간의 두뇌와 감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 분쟁을 초래할 수 있겠죠? 자,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자, 우리 이 말하기 틀로 말해보겠습니다. 주장 말하고요. 다음으로 이유 1 세부 설명. 다음으로 이유 2 세부 설명. 그리고 마무리 결론 부분. 아까 앞에서 말한 이야기 틀 그대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입장 주장입니다. 저는 인간의 두뇌와 감정을 장착한 로봇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다음 이유입니다. 자, 이유 뒤에 예를 들어로 예시 제시해주면서 세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장 만들어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그런 로봇이 있다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 재난사고, 인명구조 등은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인간의 생명을 걸고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자, 이런 일에 로봇을 투입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또 안전하게 또 다른 인명피해 없이 인명구조를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유 2의 세부 설명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둘째로 로봇은 의료봉사, 서비스 직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력한 환자의 정보와 환자의 상태를 가지고 애정과 연민으로 환자를 돌본다면 환자 치료와 회복에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결론은요. 자,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두뇌와 감정을 장착한 로봇이 개발된다면 인류의 생활에 보다 윤택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감정을 장착한 로봇,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주장. 저는 인간의 두뇌와 감정을 장착한 로봇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밝혀주시고요. 다음 이유 1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로봇을 활용해 여러 업종에서 인건비를 절감한다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의료, 위험 직종 등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종에 대체돼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이 또한 사람들의 직업을 감소시키는 일입니다. 분명히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유 2의 세부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둘째로,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인간과 로봇 세계가 양분화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인종끼리의 분쟁, 종교 분쟁은 인간 세계에서도 꾸준히 존재했으며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감정을 가진 로봇 또한 인간들과 조화롭게 살지 못하고 결국 분쟁을 불러와 사회적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두뇌와 감정을 장착한 로봇이 개발된다면 인류 생활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은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첨단 과학 시대에 인간이 지녀야 하는 태도와 가치관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자,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실 건데요. 이 포맷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생각. 일부는 인정합니다. 네, 맞아요. 편리한 부분 있어요. 자, 하지만 편리하다라는 것이 반드시 행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으로 말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편리함이 물론 행복도 가져다 주죠. 바로 세계 어디서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업무 효율도 향상되고 그로 인해 또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등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 행복한 요소도 인정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3번, 과학기술의 양면성 때문입니다. 자,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요. 많은 편리함을 줬지만은 대화 단절 등의 문제, 그리고 또 중독의 문제, 그리고 핸드폰을 악용해서 사회적 문제 등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인간이 지녀야 하는 태도 및 가치관의 재확립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상업화. 자, 아무래도 경제랑 연결되죠. 그리고 상업화될 시에 윤리도덕을 고려해야 됩니다. 윤리도덕을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 인간의 삶을 해롭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 정리해 봤고요. 그럼 1번부터 중심 생각부터 마지막까지 네 문단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자, 중심 생각에 대한 것 노트 테이킹 봐줬었고요. 자, 아래 중국어 문장 보고 문장 만들어 주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우리들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윤택해졌습니다.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은 행복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편리함이 반드시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행복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노트 테이킹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발달로 최근 사람들은 세계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게 됐으며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의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도 연장됐습니다. 모두 편리함과 행복함을 다 만족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현상들은 모두 사이버상 정체성, 중독, 노령화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불러왔습니다. 다음 노트 테이킹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듯 과학기술은 행복과 불행의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며 분명 인간의 일부 생활을 행복하게 바꿨으나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람 사이의 대화 단절 문제, 악용 및 중독 등은 현재 많은 가정 문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인간이 지녀야 하는 태도 및 가치관에 대해서 자, 노트 테이킹 봐주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이 요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사용자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다면 과학기술이 오용되며 생기는 문제점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과학기술은 결국 상업화될 수밖에 없는데 상업화될 시에 윤리 도덕이 요구됩니다. 인류에게 분명한 피해와 위협이 될 것인데 이윤적 욕심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본질적으로 인류 사회의 존속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과학기술에 대한 양면성, 좋은 점과 나쁜 점 등에 대한 토론하기 주로 진행해봤습니다. 자, 토론하기 계속 말하기 연습이 많았었는데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